정의당 윤소아 의원실에 얼마 전에 소포가 배달됐는데 협박을 하는 소포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소포 협박범. 자꾸 보니까요. 진보 대학생 단체 간부였습니다. 일단 발표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소포 내용 좀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일단 이렇게 소포가 왔는데 이게 이제 며칠 지나서 수령이 됐어요. 그래 안에 보니까 죽은 새 그리고 약간 흉기 같은 게 좀 들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협박성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여기 글씨 보이시죠? 그러놓고선 누가 보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표현이 있는데 태극기 자결단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안이 불거졌을 때는 굉장히 약간 우익 성향의 누군가가 보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자꾸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지난 1일 태극기 자결단 이름으로 민주당 이중대냐 이렇게 해서 흉기 든 택배를 보냈는데 잡았습니다. 30대 남 보니까 진보 대학생단체 간부였어요. 근데 지금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단체는 지금 이렇게 잡은 자체가 이게 조작이다 지금 이거 조작이다 뭔가 이간질하는 거다 이렇게 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이쪽에 있습니다. 대학생 진보단체가 왜 정의당에 협박성 소포를 보냈을까? 이럴 겁니다. 이걸 좀 분석을 해놨어요. 정의당 그리고 진보단체. 글쎄요. 어떻게 보면 좀 가깝게 지낸다고 통상 인식이 돼 있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 무슨 서울대학생 진보연합 운영위원장이라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달 초 윤소아 의원실에 뭔가를 보낸 이 소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극우단체를 가장해 협박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같은 진보 진영 공격할 이유가 없는데 태극기 부대 등 폄훼 의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단체 진보연합은요. 공안 탄압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체포 소식 알려지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한국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관련 영상 저희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너무나 놀래 가슴을 쓸어내렸고요. 오히려 제가 미안할 뿐입니다. 국민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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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경찰이 이따 소설까지 쓰면서 한 대학생 단체를 탄압하는 게 2019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까? 네, 양지열 변호사. 일단 이 단체는 반발하겠어 아니라고 조작이다 그러지만 경찰이 파악한 바로는 이 진보단체 간부예요 지금. 일단 자 그렇다면 이거는 무엇을 노리고 이런 걸까요? 지금 본인이 지금 전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도 이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같은 단체 소속 대학생들이 저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걸 봐서는 상황을 아마 같이 일을 했던 대학생들도 믿지를 못하는 것으로 보여요. 지금 본인이 입을 다물고 해서 추측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제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이쪽에서 저런 일을 만약에 백색 테러인 것처럼 보수단체가 한 것처럼 꾸몄다라면 이만큼 백색 테러나 보수단체에서 좋지 않은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좀 오명을 덮어씌우기 위해서 저런 짓을 한 것이 아닌가. 오명을 덮어씌우게 된다라면은 본인 진영에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 것을 할 수 근데 사실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굳이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학생들의 얘기 중에서도 학생들이 이거를 이제 공안 탄압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지금 현 정부에서 공안 탄압이라는 단어가 나올 만한 상황을 만들고 있을까? 그러게요. 현 정부와 공안 탄압 뭔가 맞지가 않는 얘기지 않습니까? 안 어울릴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결국 당사자가 입을 열 때까지는 섣부른 추측은 그리고 저 학생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것이 어떤 경찰직의 조작이다 이런 발언도 저는 지금은 너무 이르다고 봅니다. 최영선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워낙 뜻밖의 주장을 많이 해온 학생단체라 예를 들어서 김정은 방한에 대해서도 백두칭송위원회를 결성했다든지 해서 일반인의 상식을 좀 뛰어넘는 또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뜻밖의 결과가 나왔는데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아무래도 남의 칼을 빌려서 그쪽에 덮어씌우는 전략을 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경찰이 파악한 바는 뭔가 이렇게 누명을 씌우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거 외에는 뭐 상식적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좀 곤란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를 체포한 지 아직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진술을 안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뭐 변호사 앞에서만 하겠다고 해서 지금 진술이 안 나오고 있어서 구체적인 이유와 정황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이규환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만약에 이분들이 진짜 이 단체에서 주장하듯이 이분이 깨끗하다면 진술을 거부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과연 변호사였을 때 꼭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가? 그럼 이런 행위를 전혀 없었다면, 본인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자기는 그냥 개입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 될 건데, 변호사한테 개입하겠다, 변호사가 입회하에 이야기하겠다, 뭔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냥 없는 사건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 문제 없는 사람 잡아들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연루는 돼 있을 거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지금 이 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어떤 관점이 있느냐. 과연 이 지금 정권은 진보 정권인데 진보 정권에서 이분들을 굳이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공안 탄압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뭐 얼핏 얘기했지만 약간 지금 상황에서는 성립이 안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충분히 그런 거죠. 그리고 본인들은 뭐 누명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이 사람들의 사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직도 70년대, 80년대에 머물러 있다. 저는 이제는 많이 발전해서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본인들은 극우단체를 가장했다고 얘기하는데 혹시 본인들의 극자적인 생각 자체를 진짜 기본적으로 정의당하고는 생각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고를 하는 차원에서 이걸 벌렸다가 그래서 오히려 위장하는 동기도 설명이 되는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충분히 설명이 될 수가 있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분들은 오히려 생각이 너무 좌측에 간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없죠. 배재영 전 의원,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사실은 국회의원 상대에 이런 협박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국회 당국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좀 막을 방법이 없을까? 뭐 이상한 사건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진짜 단체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여부는 뭐 앞으로 수사를 해봐야 그러니까 되는 거지 단체가 다 연관이 않겠습니까? 된 건지 아니면 단독으로 보라는 건지 이것도 아직 몰라요. 뭐 본인이 이 유모 씨라는 분의 본인의 소행인지도 수사가 필요합니다만 단체에서는 모르는 일일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단체는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그렇죠. 있죠. 뭐 공안 탄압이라는 것은 아마 이제 상황이 워낙 당황스러우니까 한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고 현재로서는 너무 많은 것들이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단하는 것은 힘든데 아무튼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좀 황당하기도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어떤 단체든 혹은 어떤 개인이든 저런 식의 협박을 한다는 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뭔가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국회의원을 상대로 약간 협박성 소포를 보낸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누가 보냈는지 자꾸 보니까 단체가 또 소속이 좀 뭔가 흐름하고 또 안 맞는 것 같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큰 줄기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이 사건이 아닌가 뭐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정치인과 관련된 뭐 재판 수사 내용일 수 있습니다. 보시죠. 다음 기사입니다. 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얘기. 지금 무슨 채용과 관련된 얘기 지금 검찰 수사 진행이 됐고요. 지금 재판이 시작이 될 텐데요. 우리 딸이 스포츠학과 나왔는데 KT에 직접 이력서 건넨 김성태. 서울신문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기소를 한 겁니다. 전 KT 사장 통해 전달했다. 이렇게 공소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스포츠학과 나왔는데 이러면서 KT에 직접 이력서를 건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공소장 내용대로라면 지금까지 김성태 의원이 한 진술과는 다른 부분이 되거든요. 자, 그러자 김성태 의원, 검찰이 재판 전에 언론 플레이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극구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 오늘 뭐 변호사 두 분 나오셨으니까 먼저 양지열 변호사. 검찰의 판단과 김성태 의원의 판단 좀 자세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떻게 맞서고 있는 겁니까? 지금? 검찰에서는 이미 뭐 이석재 전 회장을 비롯해서 당시 KT 채용 과정에 관여했던 실무자들까지도 구속해서 이미 재판이 시작돼 있습니다. 특히 그쪽은 이제 업무 방해 혐의로 주로 계산이 됐고 검찰에서는 근데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에 소개된 것 같이 그런 어떤 딸의 취업과 관련해서 뭔가 좀 김성태 의원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부분도 있고 그동안은 이제 그 당시에 김성태 의원이 소속해 있던 국회 간사위원회에서 이석재 당시 KT 회장이 이제 증인으로 참석한 그래서 좀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 진술해야 되는 것을 김성태 의원이 적극적으로 막아줬고 또 그거를 계기로 해서
이석재 전 회장이 지시로 딸을 이제 취업을 시켰다. 그러니까 이게 채용과 그렇게 증인이 안 나가도 한 게 그래서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검찰은 보는 거네요. 대가 관계가 있어서 뇌물이 된다라고 예. 해서 이제 김성태 의원을 예. 기소한 거고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은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 그리고 혹시 KT 내부에서 지금 이미 KT 채용 과정에 뭔가 이상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건 사실이잖아요. 예. 무슨 취업 지원서를 이렇게 뭐 인편으로 종이로 보내고 그럽니까? 그런 건 이상한 건 맞는데 예. 그런 일은 KT가 부정적인 일을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한 거지 그 오명을 우리 딸까지 뒤집어 씌우는 바람에 이게 오히려 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KT에서 무슨 내부에서 뭔가 부정한 일이 있더라도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했는데. KT 안에서 알아서들 저렇게 한 거고. 네, 그렇죠. 그 얘기네요. 근데 이제 이번에 오늘 새롭게 나온 얘기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김성태 의원이 KT 측에 부탁을 한 게 있다라고 예. 검찰은 또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공소장 내용대로 만약에 재판에서 인정이 될 경우에는 이게 사안이 좀 양상이 달라지겠네요. 왜냐하면 김성태 예. 의원은 나는 모르는 아예 연관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를 꾸몄더라도 예. 아까 말씀드린 국회에서 내가 유리한 일을 해줘서 예. 나를 딸을 취업을 시켰더라도 그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한 일이지 내가 관여한 건 아니다 했는데 직접 청탁을 했다면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죠. 이규환 변호사. 예. 사실 이번 사안관에서 이게 부정 채용, 뭐 채용 문제잖아요. 예. 근데 채용 문제를 뇌물 혐의로,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를 한 것도 이것도 그동안 계속 이례적이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예. 지금 예. 하나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 지금 스포츠학과 하면서 지금 이력서 건넨 것은 예. 2011년 3월 1일이에요. 처음에 계약직에 들어갈 때 이야기입니다. 그거와 뇌물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 이후에 2012년도에 2011년 3월 이후에 예. 2012년에 됐 이후에 예. 그때 정인 채택을 갖다가 반대하는 사실 발생되고요. 거기에 대한 대가 관계로 나중에 정식 직원으로 채택을 했다. 그러면 시차가 있다는 시차가 거네요. 있다는 뿐만 아니라 예. 계약직으로 들어간 부분은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이죠. 그럼 아마 저거는 공소장에 있다고 한다면 예. 모두 사실에 저기 있을 가능성이 높고 예. 지금 이야기는 부정한 청탁과 뇌물 관계는 저거와 예. 직접적인 관계는 전혀 없고 예. 오로지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걸 알려줄 뿐이고 예. 직접적인 관계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나중에 예.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될 때 그 예. 부분이고 고전에 있었던 대가 관계는 결국은 정인 채택을 반대했다는 것인데 예. 대가 관계가 먼저 있고 그다음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예. 이것이 실질적으로 잘 안 맞고요. 예. 그리고 뭐 형식적으로 대가 관계가 성립이 되지만 예. 실질적으로 대가 관계가 성립되려면 서로 무슨 만나 가지고 이거 조건을 이렇게 받는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밝혀진 건 없어요. 예. 그건 왜냐하면은 바로 업무방해죄나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는 전혀 기소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과연 실제로 뇌물수수죄가 인정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 들어보셨지만 양지열 변호사, 그다음에 이규현 변호사 두 분 법조인이 설명했잖아요. 지금 약간 보기에 따라서 관점이 다를 수 있고요. 재판에서 아마 이런 다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치열한 이런 어떤 논리 전개 그리고 서로의 증거 제시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건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치권에서 나오는 몇 가지 얘기 지금부터 좀 다뤄보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기사부터 준비해 주시죠. 북한과 관련돼서 이제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움직임이에요. 최근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을 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이 그거 별거 아니다. 뭐 단거리잖아. 이런 반응.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어떤 반응이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트럼프 대북 원칙론자인 DNI 국장. DNI는 미국의 국가정보국장을 말하는 국가정보국. 그러니까 정보를 총괄하는 곳이에요. 그 DNI 국장을 트윗으로 경질했습니다. 그냥 그만 나오세요. 수고하셨어요. 한마디로 자른 겁니다. 그냥. 근데 그동안 이 DNI 국장의 이름이요. 여기 있습니다. 댄 코츠 국장입니다. 댄 코츠 국장인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요. 이 댄 코츠 국장은 그동안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계속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다르잖아요. 지금. 자,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트윗 경질을 했고요. 후임엔 정보 분야 경험이 없는 인물 앉혔습니다. 그러다 민주당 트럼프 주변엔 예스맨 뿐이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후임으로 하원 의원인데 정보 경험이 없는 인물을 앉혔다는 거예요. 그러자 미국 전직 고위 관리들이 비판을 잇따랐습니다. 북한 미사일 문제 없다는 트럼프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정신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미국 분위기가 이래요. 트럼프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분위기가 이렇답니다. 그리고 뭐 비판도 좀 있고요.